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이떠먹입니다. 자, 오늘은 청약이 무엇이고 또 청약과 관련된 용어들을 간략하게 배워볼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한 불인이실 거예요. 하지만 설레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부동산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간단하고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청약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청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청약이라는 단어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험에서 사용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각종 계약 문서에서도 청약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있는데 보통 청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때는 아파트 청약으로 많이 듣게 되죠. 청약이란 사전적 용어로 판매자의 판매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파트 청약으로 대입해 보자면 그러니까 공급사죠.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만들었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의미입니다. 자, 청약이라는 의미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이 청약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관련된 용어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청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청약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청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능들이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어디서 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바로 이 청약홈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홈은 인터넷 사이트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의 메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모습은 2020년 9월 기준의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영상을 확인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자,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모든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청약 신청이 있죠.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해요. 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지역 민간임대 등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청약들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청약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첨 조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역시 아파트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 공공임대 상품들도 당첨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청약홈에 대해서 아직 낯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청약홈은 친절하게도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청약 자격 확인.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청약을 하기 위한 자격에 내가 합당한지 안 한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건들도 워낙 많고 생소한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기능을 이용하셔서 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 확인을 해보고 싶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한사항은 무엇일까? 내가 그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는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요즘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내가 과연 유주택자인가 무주택자인가 이런 것들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청약통장과 관련된 순위 확인. 청약통장은 1순위와 2순위가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 기능이 종료가 되어 있네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요게 정말 중요한데요. 청약 연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청약을 일생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청약을 연습 없이 진행하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청약 연습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연습, 그러니까 실제 이곳으로 들어가 보면 청약 지원을 하는 각 일련의 순서들이 시뮬레이션 형태로 원래의 형태와 고스란히 같은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도 기입해보고 클릭도 해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청약 신청이 완료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약홈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낯선데 청약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청약 연습 요 메뉴를 꼭 활용해 보셔서 실수 없는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게 있네요. 청약 가점 계산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당첨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청약 가점 계산기만 한번 살짝 볼까요? 이 청약 가점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한 각종 항목들을 기입하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청약 당사자다라고 하면 나의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무주택 기간이 집이 없었던 기간이 한 10년이 됐다, 10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그리고 이 무주택 기간이라는 말이 애매하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아, 그러면 나는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맞구나, 혹은 11년이나 9년이구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의 산정 사례와 실제로 계산해 보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자세하게 기능들을 또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우리가 청약 지원자의 무주택 기간 확인하는 기능은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청약 가산의 중요한 부분이 부양가족인데요. 나에게 나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나의 가산점은 몇 점인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가산점은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속은 몇 명이다. 부모와 조부모 이런 식으로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또 몇 명이다. 그리고 직계 비속은 또 몇 명이다. 용어가 좀 어렵죠? 하지만 여기 가로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양가족은 몇 명이다.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요즘은 핵가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 경우도 많고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녀도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인 경우가 많죠. 그럼 예를 들어 뭐 외아들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러면 15점이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살펴봤던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의 가산점 책정 기준 사항들을 우리가 기입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가입일인데요.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일은 사실 청약통장 첫면을 열어보면 그 통장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그 가입한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기입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나의 생일을 지정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의 사항들이 계산이 돼서 나의 가점이 계산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약과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 대한 주요 기능들,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혹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이 나실 때 꼭 청약홈 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이런 메뉴가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익혀두시면 눈으로 한번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청약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때 청약이 지원되는 시기가 오면 차질 없이 청약을 지원하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청약홈에 활용되는 내용은 청약홈에 대한 별도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영상이 올라오면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청약홈에서만 청약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0년 2월 3일 이후부터 이제 모든 청약이 청약홈에서만 이루어지게 됐고요. 원래 그 전에는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기능들이 통합되고 더 개선이 돼서 이제 청약홈 사이트에서만 아파트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약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우리가 청약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명할 때 칠판에다가 써서 청약을 진행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바로 이 모집 공고라고 하는 공식화된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이 모집 공고문은 보통 분양 사이트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청약홈에서도 각 분양하는 단지마다 모집 공고를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모집 공고는 사실 글자도 너무 작고 내용도 복잡한 게 많아서 헷갈리는 내용들 혹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집 공고를 보는 법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 모집 공고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모집 공고는 아파트 청약을 판매하는 주체가 작성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되는 일종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어 하는,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은 이 모집 공고를 보고 이 모집 공고 안에 들어있는 각종 정보들, 아파트의 가격, 크기, 분양하는 세대수, 또 분양하는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러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 모집 공고에 있는 내용을 벗어난 내용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모집 공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모집 공고를 열람시켰을 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구매자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구매자들은 바로 청약 신청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모집 공고와 아파트 청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판매자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이렇게 팔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소비자들이 저 살게요, 저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청약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 청약 신청이라는 말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다 혹은 분양 신청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 신청은 정확하게 우리가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이렇게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한마디로 쌍방의 의사가 합쳐지게 되는 거겠죠. 청약, 즉 모집 공고를 통해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모집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청약 신청을 통해서 내가 사겠어요 라고 의사를 표명하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표명을 하고 또 이제 이 사이에는 또 나중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있지만 청약 접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당첨자 발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서류 접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 과정 중에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다 완료가 됐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즉, 우리가 큰 틀에서 다시 순서를 살펴보면 모집 공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구매 방식을 이해하고 청약 신청을 통해서 구매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판매자가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청약 지원 신청을 한 아무개 씨, 당신에게 아파트를 팔겠어요. 계약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네,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바로 그제서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은 아파트 판매자, 건설사나 혹은 그 판매 대행의 권한을 갖춘 판매자들이 우리가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의사표명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 판매에 대한 정보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공식 문서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해당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가격과 조건들이 나에게 맞다, 상품도 마음에 든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 청약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약 신청한 사람이 판매자의 조건과 부합하고 각종 법적인 조건들과 혹은 이제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에 그러니까 당첨이 되기 위한 조건에 더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첨이 되게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과 판매자가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굉장히 굵직한 지금 용어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련된 세부적인 용어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고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큰 줄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분양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청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순서와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불인이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게 된다면 이제 이보다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라든지 혹은 청약과 관련된 각종 조건, 제한사항 혹은 자격 또는 법적인 내용들까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떠먹부TV의 청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봤고요. 떠먹부TV는 다음 시간에도 불인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